우리 드리고 안 되잖아. 누가 씁니까? 아니, 득식하잖아. 자꾸 박수는 내고 앞에 서서 예,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하여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그과 관련해서 그간에 이제 이 사건이 정치적 정적 죽이기 사건 조작 사건이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그 주장을 했는데 그 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실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매우 진실되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당당했습니다. 현장에서 들으면 진실된 증언과 거짓 증언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동혁 선생님의 증언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동혁 선생님은 평양에서 송명철을 직접 만나서 들었는데 쌍방울이 북측에 전달한 그 돈은 쌍방울과 북측에 1억 달러 사업권 계약과 관련된 돈이고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나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말은 일체 없었다. 또 본인이 필리핀에서 리오람을 만나기 위해서 필리핀을 갔는데 송명철한테 물어봤더니 리오람은 필리핀을 오지 않았다. 또 돌아갈 때 북측 인사 6명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리오람을 찾아봤으나 리오람은 없었다. 변장하고 왔을지도 몰라서 사사시 봤는데 없었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또 그 협조를 얻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해유 압박을 하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의 진술 세미나를 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의 그 조작 정황과 증거, 사실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적하고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박균택 저희 검도기 부위원장입니다. 간사님이십니다. 안태준 의원님이십니다. 백승아 의원님이십니다. 김문수 의원님이십니다. 이송윤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박선원 의원님이십니다. 김동아 의원님이십니다. 양분함 의원님이십니다. 한준호 위원장님이십니다. 안기령 의원님이십니다. 이재강 의원님이십니다. 노영희 의원님이십니다. 예. 네,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한 구체적인 사실이 언론 보도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를 체포한 뒤 방북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 딸들을 불러다 조사하겠다고까지 했다. 출정한 거의 모든 날 말맞추기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연어회 술판, 육회 비빔밥, 갈비탕 등으로 회유했다. 박상용 검사실인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에서 대질이라는 명분 아래 진술 맞추기가 이뤄졌다. 박상용 검사는 형량을 줄여준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라고 여러 차례 강요했다.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했다.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친구까지 구속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주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공포와 좌절감에 빠졌고 일시적이나마 검사의 강요대로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검사가 공범들을 모아서 연회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출정 기록 검토가 꼭 필요했지만 법무부는 국회 요구, 변호인의 요구, 법원의 명령에도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끝내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 2심 재판에서야 출정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인이 한날 한시 같은 날 검사실에 소환된 게 무수히 많습니다. 23년 5월에 10번, 6월에 11번으로 허위 진술 직전에 21차례나 됩니다. 검사실에 동시 소환되어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5월 10일부터 압박성 소환이 시작되었고 6월 20일에 꼭지를 땄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2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재명 도지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압박 소환과 함께 친구인 심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5월 17일에 구속시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나 때문에 내 친구까지 구속되는구나 라고 심리적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23년 5월 19일 금요일부터 22일 월요일, 26일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동시 소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허위 진술을 위한 공범들의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공범끼리 동시에 같은 검사실 소환은 대질 조사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조서가 없습니다. 6월 말에 딱 한 차례 조서만 있습니다. 5월, 6월에 20회의 동시 소환 때 대질 조사가 작성된 바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첫 번째 대질 조사 시에 조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허위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주장의 진실성이 출정 기록과 검찰 조서를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검찰이 공범을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를 했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회유와 압박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출정 기록을 전부 제출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날과 수사 기록에 진술 조서가 작성된 날에 대한 출정 기록이 없습니다. 불러서 조사했을 텐데 출정 기록이 없다니 이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에 소환된 것이 총 217차례입니다. 하지만 조사는 72차례 했고 조서 작성은 19차례 뿐입니다. 조사를 했으면서도 50번 넘게 조서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원칙을 위반하고 기록을 편의에 따라 감추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툭하면 하는 말 그대로 사법방해입니다. 보지도 못한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는 귀신영화 수준의 창작. 김성태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오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경기도, 쌍방울 문건 어디에도 리오남은 없고 봤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한 리오남에게 어떻게 돈을 줬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검찰은 공작원이 몰래 가지 공개로 가냐? 위조 여권으로 몰래 다녀갔겠지 라고 할 뿐 리오남이 필리핀에 다녀갔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최근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대회 행사를 총괄한 김모 씨가 뉴스타파의 제보자로 나섰습니다. 김 씨는 북측 인사들을 포함한 모든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초청 과정과 입국 과정, 방 배정 등 잠잘 때 빼곤 계속 김성태 등 주요 인사들 곁에 붙어서 의전을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검사는 필리핀 행사에 리오남이 참석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사실대로 못 봤다라고 했고 자신이 혹시 못 봤나 싶어서 수행원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지만 하나같이 리오남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부수나 김성태가 몰래 리오남을 만났더라도 모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든 일정은 필리핀 마닐라의 콘레드 호텔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촬영한 비밀 만찬 영상에도 리오남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밀 만찬에서 경기도나 이재명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검찰의 창작 소설처럼 만찬 끝나고 다른 방에서 그런 대화를 했겠지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북한 인사들은 반드시 2인 1조로 잠을 자는 것이 수칙이기 때문입니다. 제보자 김 씨가 행사 전체를 총괄했고 여러 사람에게 확인한 결과를 종합해서 리오남은 필리핀 마닐라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사는 김 씨의 진술을 조서에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법사위 증문에 출석한 하동혁 민족통일촉진회 대표의 증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필리핀 행사에 참석했던 하 대표는 송명철로부터 리오남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쌍방울이 자신들의 대북 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북 송금은 김성태 쌍방울 사업비다. 이재명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 대표는 오랫동안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면서 북한을 자주 방문했고 송명철 조선아시아 태평양위원회 부실장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세 번에 걸쳐 할부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날조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2019년 7월 당시 필리핀 국제대회에 공식 초청된 북측 인사 6명의 비자 발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을 욕하는 행사라 해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부수 씨가 1억 원을 필리핀 언론협회에 줬고 기자들이 필리핀 외교부의 로비에서 행사 단 하루 전에 겨우 북측 인사들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리호남이든 리호남 하랩이라도 수교도 안 된 국가에서 비자 발급 안 해줍니다. 리호남은 UN, 미국, 한국, 국정원의 1급 관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작 활동 근거지가 중국과 블라디보스톡이라 여기를 벗어나서 체포되면 구제불능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필리핀까지 가서 어렵게 돈을 받으려 했겠습니까? 거짓입니다. 중국에서 받으면 쉬운데 왜 이렇게 위험한 거래를 했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검찰이 모든 걸 거짓말로 꾸민 것이 아니더라도 리호남이 필리핀에 다녀갔다는 정황적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은 쉽게 들통날 삼류 소설 수준의 거짓을 왜 창작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서와 이화영 공소장에 따르면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한 것이 2019년 5월입니다. 그리고 송명철이 200만 달러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준 것이 2019년 12월입니다. 5월에 약속하고 7개월 만에 돈을 줬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2019년 9월에 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됩니다. 방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판결 전에 미리 줘야지 스토리가 되니까 없는 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소 사실에 해당하는 경위, 일시, 장소, 금액, 영수인이 너무도 자주 바뀝니다. 300만 달러 지급과 관련한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언론 보도 내용,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서, 이화영 1심 판결문 내용이 각기 다 다릅니다. 어설프게 창작을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는 김성태와 안부수일 겁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안부수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못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귀신 영화 수준의 창작과 사건 조작을 주도한 수사검사 박상용은 지금 영국에 가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를 탄핵해야 됩니다. 박상용 검사는 위 모든 사건의 조작을 주도했습니다. 공범들을 모아놓고 연어 술파티에 허위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부터 쌍방울 김성태와 안부수가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에 돈을 전달했고 김성태가 북주가 공모해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한 것은 물론이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 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범죄자들에게 모해 위증 교사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박 검사는 전관 변호사를 수원구치소로 여러 번 보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물론이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회유 압박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박 검사는 압수한 국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된 쌍방울 주가 조작 범죄를 근거로 김성태를 회유 압박하고 김성태를 시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협박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사실이라면 모해 위증을 교사한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 조작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눈감아준 정황이 분명합니다. 거래가 의심됩니다. 김성태 공소장과 안부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성태는 쌍방울 자회사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했고 그 대가로 500만 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북한 조선 아태위에 건넸다는 300만 불 또한 김성태의 방북 비용이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 사업에 이재명을 얽어매었고 범죄자들을 회유 압박하여 그 사건 조작에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린 김성태 등의 협조를 받아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 검사는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성태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국가보안법 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특경가법 위반 재산국의 도피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고 오히려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김성태는 자신의 안위는 물론이고 쌍방울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박상용 검사를 탄핵해야 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의 적나라한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의 실상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제3자가 김정은이고 쌍방울 김성태가 자기 이익을 위해 김정은에게 준 돈으로 이재명 대표가 득을 봤다는 겁니다. 속아웃을 삼류 창작 소설입니다. 정치검찰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야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 든 군인이 영장 든 검사로 바뀌었을 뿐 독재 국가로 회귀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관련자 출정 기록 전체와 전관 변호사 접견 기록을 하루빨리 제출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공범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모해 위증을 교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은 당연합니다. 불법적인 사건 조작과 사법 방해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내로남불 정치 기소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정 연금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1동. 네, 어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주진희 의원이 비공개 자료인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희 검찰 독재위원회 추가 기자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국민의힘과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꾸민 정치 공작이라는 사실이 점차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위해 딸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고 말 맞추기용 진술 세미나를 열어 연호의 술판 육회 비빔밥 등으로 공범들을 회유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대질 조사를 명분으로 진술을 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가 이루어졌고 박상용 검사는 형량을 줄여준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비서관 출신 주진우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대화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해당 파일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재판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이화영 증인도 법원에 제출한 녹음 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었고 녹취를 틀려면 일부만 짜집게 하지 말고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 증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을 제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언급한 제보자는 누구입니까? 녹취 파일을 건넨 제보자 검찰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최혜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관련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원이 돼서도 검찰에게서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녹취 파일을 틀며 오로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정치 수사를 방어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국회에 파견된 검사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 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제보받은 자료가 문제없다면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공작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공모 아래 자행된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된 모든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1동. 마치겠습니다.